닥터뷰 네. 트루라이트 한정인 대표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정인 대표님 회사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트루라이트 코리아는 한국의 웹툰, 웹소설, 영상을 제작하고 또 해외 8개국어로 번역, 편집해서 해외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도 좀 깨닫게 되어서 플랫폼을 또 구축하고 실제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한 웹툰 플랫폼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창업이 어려운데 창업하자마자 정부 과제도 따고 또 매출도 일어나고 또 투자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예, 창업 첫해에 흑자가 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네. 예, 어떻게 그렇게 실적이 나오게 되죠? 네, 아무래도 첫해 2021년 3월에 사업자 설립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카카오 출신이다 보니까 그 예전부터 카카오하고 좀 작게 해왔던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을 일본어로 이제 웹툰을 번역하고 편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작품에 대한 그런 좀 사업도 넓히고 또 일본어만 하던 것을 영어 스페인어까지 처음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출신이었던 카카오가 많이 도와주셔서 영어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쪽은 현지화라고 부르거든요. 로컬리제이션에서 현지에서 보기 편하게 언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걸 적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첫 해에는 현지화 사업으로 웹툰을 여러 개 언어로 번역하고 편집하는 사업으로 먼저 좀 자리를 잡았고요. 그게 회사에는 결국 큰 도움이 되었던 게 계속해서 고정적인 매출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초반에 이제 그런 고정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감사하게 첫 해부터 가능했어서 한 반년 만에 월 매출 1억 정도가 생기게 돼서 실제 파운딩 멤버들이 한 몇 명 정도 당시 됐었는데 반년이 지나고 나서는 내부 인원들의 그런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흑자를 좀 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맨 처음에 이제 번역부터 하면 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번역 업무를 용역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스타트업을 창업했는데 네. 이 웹툰 번역 일을 일본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카카오 용역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용역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파운딩 멤버가 또 10명으로 스타트업인데도 시작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가 나라에서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문광부에서 한국 컨텐츠 해외 수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한 반년 정도 인건비를 최대 10명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한 반년 정도 한 명당 한 180만 원씩 6개월을 좀 도와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창기 좀 용기를 내서 회사가 매출이 크지 않지만 좀 인원들을 같이 모으고 좀 마음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요. 네, 두 번째로 용역 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게 맞고요. 실제로 지금도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뭐 단지 용역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웹툰을 만들고 유통하는데 해외에 강한 글로벌 사업에 강한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DNA가 언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트렌디한 그 강의 저희가 제작을 해봤자 1년에 10편, 20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것들을 번역하고 편집했을 때 얻는 감보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비코마나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탑 플레이어들의 그런 웹툰을 선별해서 주시죠. 근데 저희가 선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면서 계속 그 신규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번역이라 하더라도 용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AI를 사용해서 해서 효율성을 높였다고 들었어요. 네. 아직은 사실은 좀 도입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100%를 하고 있는데 AI를 좀 도입을 해보고자 현재 지금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팁스가 이제 그 과제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웹툰 파일을 올려서 이게 저희가 만든 엔진이 자동 번역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도 좀 퀄리티 있는 편집물로 나올 수 있게까지 공정을 좀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베타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
많은 엔진은 사실 아직까지 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가장 잘 만들어보고자 이제 팁스 지원을 받아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을 하고 수익 모델 때문에 네. 되게 그 투자가 안 들어오면 이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용역일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고정비를 확보해 놓고 네. 그다음 정부 과제를 추진하면서 투자도 받고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용역에서 이제 좀 자체적인 개발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자체 창작을 하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화해서 그 번역업무를 더 효율화시키고 네. 야 정말 탄탄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출신에서 일을 받았다 그러면 네이버도 또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이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관계가 묘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관계세요? 아, 네. 뭐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실 양사 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고 좋은 관계를 갖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묘할 수 있고 저희도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또 동료였던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서 첫 해부터 거의 한 1년 동안 카카오에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도 듣고 카카오에서도 정말 도와주시고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카카오가 자회사라던가 투자를 받은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만 하기보다는 좀 더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게 좋겠다는 사업적 네. 판단이 있었고 네. 그래서 둘째부터는 네이버라던가 레진, 피코마, 카카오의 또 재팬이 피코마잖아요. 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피코마, 또 태피툰 이런 한국에 잘 하시는 그런 웹툰 플랫폼들을 직접 다 이제 만나서 네. 영업을 해서 또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대학에서 네. 언론 정보 네. 쪽을 전공하시고 네. 부정부도 경영학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나오셔서 뭐 글로벌 기업에 가시기도 하고 또 카카오라는 데 가서 또 요직을 맡으셨는데 왜 창업을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아, 네. 실제로 대학교 때부터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좋은 컨텐츠들이 그 당시 영화가 또 가장 좀 흔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2000년 초반이거든요. 네. 한국의 좋은 컨텐츠들을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독자들, 또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제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고요. 실제 저희 오빠는 영화 감독인데 이제 오빠에 비해서 저는 그런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거를 해외에 소개하고 잘 마케팅하고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대학 교수님이었는지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업계에서 10년 정도는 일을 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대학 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10년 정도 이 업계에서 일을 많이 배우고 나서는 나의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실제로 제가 굉장히 개척 정신이나 도전 정신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애니어그램 뭐 이런 테스트를 해봐도 그냥 개척자 뭐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걸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한 15년 정도 업계에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좀 웹툰이라는 업계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업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되고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을 담은 그런 좀 회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대학교 때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졸업하면서 바로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15년간 이렇게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기술을 따고 그리고 15년 후에 이제 창업을 이렇게 하자마자 대박이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그 영화 감독이세요? 네. 또 시댁 식구도 네. 또 스타트업을 해서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을 알고 있는데 이 집안이 뭐 콘텐츠와 창업에는 유전자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창업할 때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 창업하려면 주변에서 좀 말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어떠셨어요? 뭐 주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모님이라던가 남편이나 또 시댁 식구들 있을 텐데 일단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제가 무엇을 하던 믿고 굉장히 지지해 주셨던 성향이셨고 그리고
신랑 같은 경우 역시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연애하고 결혼을 한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었고요. 네, 시부모님 역시 저희가 하는 것들을 늘 지원해 주시는 성격이셔서 창업을 하는 거에 반대를 하시는 분 없었어요. 뭐 모든 게 다 술술술술 풀리고 근데 창업을 할 때 어떤 분야를 할 거냐 네. 이런 것을 할 텐데 이 분야는 이미 직장 다니시면서 구상을 해놓으셨는가 보네요. 실제로 네, 그 콘텐츠라는 큰 이제 그런 테두리는 좀 대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영화나 동영상, 드라마 이쪽을 좀 메인으로 그 커리어도 그렇게 쌓아왔고 그쪽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카카오에 입사할 당시가 2015년이거든요. 그때가 한국의 웹툰이 처음으로 성공적인 영화나 드라마가 첫 케이스가 나왔던 시절이었어요. 미생,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작품 정도가 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의 이런 영상, 영화계도 앞으로는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라던가 일본의 그런 유명한 만화책들이나 그런 작품들이 영상화되듯이 그런 시대가 거의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영화 쪽에서 카카오의 웹툰 파트로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카카오 안에서도 웹툰 IP를 가지고 영상화하는 사업을 좀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해봤던 경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도 많이 좀 사업적인 결과가 있어서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웹툰을 만들어 본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좀 만드는 회사에 만드는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야, 참 대단하신데 그 회사가 설립한 지 2년 같이 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 정부 과제 이런 것들을 한 거로 하는데 정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셨어요? 네. 일단은 지원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 지원 사업을 첫 해 진행을 했었고 작년 3월, 4월쯤에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 12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미 월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사관학교를 들어갔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런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왔고 하는 그 수많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지하더라고요. 특히 투자 유치는 어떻게 하고 회사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궁금해서 배우고자 좀 입사를 했어요. 입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작년에 졸업을 했고 작년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가장 좋은 또 인연이 카이스트 청년창업 투자지주를 만났던 것인데 거기 안준현 수석께서 저희 청년창업사관학교 코치로 오셔서 그 인연으로 저희 회사를 좀 코칭을 해주셨고 저희 사업성을 좋게 봐주시고 또 투자에 대한 제안을 주셔서 카이스트에 투자를 받고 팁스를 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웹툰을 AI로 번역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팁스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콘텐츠 진흥원에서 한국 만화의 그런 해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도전을 해서 되어가지고 현재 올해 11월 타겟으로 남미 스페인어로 한국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보니까 회사가 지금 본사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또 남미에도 그렇고 동남아에도 그렇고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상황이 지금 글로벌하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올해 초에는 일본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굉장히 정부에 감사히 생각을 하는데 중진공에서 또 도쿄 IT 오피스 쪽을 또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서 사무실을 내서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에 지금 3분의 직원이 계시고요. 그리고 남미 오피스는 작년 8월에 저희가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현지 직원분들을 한국 소속으로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5명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남미 언어 플랫폼을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계속 좀 그쪽 채용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북미에는 한 명 직원분이 현재 계시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은 싱가포르에 한국 법인과는 좀 별도 법인으로 싱가포르 트루라이트 법인이 있고, 그리고 독일에 직원분이 한 분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2년 같이 난 스타트업이 이렇게 창업 초기부터 흑자를 내고 네. 또 사업이 이렇게 컨텐츠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글로벌로 나가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금 팁스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네. 또 콘텐츠 지원에서 그 이상 또 지원해주는 네. 과제를 땄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 기반은 구축된 것 같고 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점프를 J 커브를 그릴지 네. 그런 이제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 한 1년 차 때 아까 말씀드린 현지화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작년부터 이제 웹툰 제작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저희 작품이 2작품 카카오 페이지에서 론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 6편 정도 지금부터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웹툰들을 한국뿐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직접 현지화를 해서 유통하고 그 성과를 좀 내는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적으로 그 팁스 그 기간이 2년이어서 내년도 되면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AI 엔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좀 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다양한 언어로 한국 웹툰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마련해서 좀 선보이고 싶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론칭하는 그 남미 스페인어부터 시작해서 그 언어도 좀 아직 한국 웹툰이 소개되지 않은 언어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확장해서 웹툰들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당분간 투자는 받을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배고파요? 네. 늘 좀 현금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대표의 역할이다라고 듣다 보니까 저도 투자하고 싶구나.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표가 스타트업들이 사람을 모으고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네, 일단 첫 해에는 그 10명의 그 파운딩 멤버들은 지인 위주로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서 같이 일해봤고 업계에서 알게 되었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같이 경험을 해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던가 좀 또 대학 동창이라던가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외국어의 역량이 좀 강하셨던 지인분들을 좀 스카우트를 해서 초반에 그렇게 세팅을 시작을 했었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첫 해에는 사실 제가 직원분들 아무리 업계에서 20년 차고 하셨어도 부탁을 해서 모두가 똑같이 200만 원 월급을 이제 조인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회사의 비전을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지인 위주로 첫 해에는 좀 세팅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게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실제로 저희 회사 가장 장점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뭐 교회도 다니신다고 잠깐 그랬는데 하늘에서 막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어쨌든 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 제가 센터장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입주하고 나서 소감이라든가 또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보완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소감은 굉장히 행복하고요. 너무 좋은 공간이 또 개관될 때 또 저희가 조인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직원분들이 저희는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출근을 하시거든요. 팀별로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시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네, 좋습니다.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이 센터로 보면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매출도 투자도 직원도 수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웹툰 시장이 보면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로라이프 잘 되면 직원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대표님 이렇게 신앙도 갖고 계시다 그러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창업하셨는데 인생의 좌우명, 철학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개인의 네, 개인의. 맞습니다. 네, 저의 철학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점이고요. 보니까 사실 기독교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기독교적으로도 이제 사람이 어쨌든 만물을 다스리게 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이 해내는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사업이란 게 제가 커가면서 배운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이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이유가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 이분이 같이 했을 때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대변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를 썼을 때도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게 그래도 끝까지 해봤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끝까지 도전해봤을 때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비전이 BTS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좀 나눔에 대한 철학은 좀 그쪽 비전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비험블에서 첫 B는 좀 겸손하자. 직원분들도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 겸손하자라고 말씀드리고 T는 take care of the weak이에요. 그래서 저희 내부 인원들의 약점이던 외부에 계신 뭐 작가님들의 약점이던 또 외부에 계신 약자분들을 보살피는 어떤 그런 좀 약한 부분들을 보살피는 회사가 되자라는 것이고 마지막 S는 share the values and profits거든요.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내부 구성원, 투자자분들 그리고 외부에 계신 약자분들하고 같이 나누자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철학이 들어가 있네요. 사람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철학적인 경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창업을 이렇게 하신 입장에서 여가 활동이라는 게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도 케어해야지, 시댁도 있지, 뭐 일도 해야지, 직원 챙겨야지. 본인의 건강 관리라든가 여가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실제로 운동은 사실 많이 못했었는데 한 해 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게 좀 느껴져서 최근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은 좀 취미 활동은 신랑하고도 잘 맞는 부분이 캠핑을 둘 다 좋아해서 거의 매주 아이들과 주말에는 좀 캠핑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좀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차로 좀 또 시간 줄인다고 차를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살을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양에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한국은 요새라도 캠핑하기 좋으니까 한번 제가 초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서 가족들과 한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창업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딱 모델인 것 같아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권하신다면 이렇게 창업하라. 또는 뭐 창업을 하지 마라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지만 한마디 해주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일단은 창업을 어느 시점에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연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주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게 꼭 내가 나의 일에 도움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진심으로 대해줬을 때 그분들도 필요할 때 도와드렸을 때 그분들이 또 언제든 저에게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관계분을 만드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의 그런 생각하시는 업계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가장 최고의 그런 회사들과 일해보시거나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이 목표지만 그 전에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서 좀 얻으실 수 있는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 사업을 열심히 열심히 지원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요새 창업을 기피하는 걸 보면
창업하다 망하면 거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지원 제도나 이런 걸 받으면 사실 돈이 안 들어도 네. 기술과 네. 또 좋은 인맥과 이런 게 있으면 큰 정부 지원을 받아서 리스크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 사실 카카오 다니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대기업에 다니서도 네. 이렇게 보면 대표님 같은 네. 거 보면 창업에 대한 꿈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표님을 모델로 설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마지막 질문이 네. 우리 프로가 박터뷰예요. 네. 이 음식이 참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창업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네. 나는 이런 음식이 창업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네. 해석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질문 사실 좀 미리 힌트를 주셔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창업은 김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좀 김치 만드는 것과 네. 어떤 의미에서 네, 일단 창업 기업도 사실 초기 기업이 있고 중기 기업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성숙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도 저희가 담그면 또 겉절이대로의 맛이 있고 익은 김치대로의 맛이 있고 또 묵은지대로의 또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느 단계에 있던지 사실 굉장히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음식이 또 김치인 것 같고 그리고 만들 때도 사실 그 모든 단계 재료를 엄선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실 최고의 재료를 골라서 또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업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내가 그거를 배추만 있다고 김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런 김치를 만들기 위한 그 좋은 재료들을 선별하는 게 좋은 인재분들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인재분들을 만나서 또 그분들이 같이 조화롭게 뭔가 한 또 재료가 너무 넘치면 너무 맵거나 짜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본인의 영양을 최대한 같이 조화롭게 맞춰서 한 음식을 그 밸런스가 딱 맞았을 때 가장 맛있잖아요. 익히는 것도 딱 가장 알맞게 익혀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하모니가 창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치로 비유했습니다. 이 음식 비유조차도 철학이 담겨 있네요.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가 압축돼서 담겨 있는데 이번 회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마 김치 프랜차이즈를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정식 인터뷰를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남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